보면 fx가 지금 뭐라 돼 있냐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돼 있고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요 얘들아? 서로 같은 함수냐? 5x 물으면 이건 뭐야? x가 된단다 알겠지? 네. 이유가 왜 그렇냐면 얘는 f1이 정의가 불가능해요 맞아? 네. 근데 얘는 g1이 정의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맞아? 얘의 정의역은 뭐가 돼요? 실수 전체에서 1을 뺀 겁니다 됐나? 네. 근데 얘는 정의역이 다 넣을 수 있잖아 맞아? 실수 전체가 돼서 정의역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서로 다른 함수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막 약분을 해서 약분하면서 x 플러스 1이잖아요 1 빼고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알겠지?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됐나? 그러니까 fx가 지금 정확히 뭐냐면 1은 정의가 안 되고 뭐다? x 플러스 1 될 거 아니야 f도 왜 적냐 이렇게 x 플러스 1 적을 거 아니야 너네가 이거를 네. 근데 이거는 언제? 1이 아닐 때만 요래 된다고 1일 때는 모른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2번 동그라미는 아마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맞죠? 이거는 맞죠? 2번 동그라미 보면 지금 뭐야? f 합성 f 인버스 아직 역함수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요거 두 개는 항상 정의역을 안에 걸 따라요 안에 거가 지금 다르잖아 식이 얘는 f고 얘는 f 인버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면 되겠지 그 얘도 OX 하면 X가 돼야겠죠 이거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냥 미리 결과만 적어놔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설명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 방정식 4페이지 시작할게요 그래서 요거 두 문제는 정석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함수 방정식이거든요 고3 때까지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f에 대한 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자 종류가 1개고요 하나는 문자 종류가 2개짜리가 있어요 됐니? 그래서 문자 종류가 1개인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연립의 구조로 일단은 해요 물론 연립이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연립의 구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문자의 종류가 2개일 때는 적절한 값들을 대입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수투 미적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N0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다? 0, 1, 2, 3 요렇게 쭉쭉쭉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함수가 N0에서 N0로 가는 지금 뭐다?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뭐라 되어 있냐면 F에다가 M제곱 더하기 N제곱 얘가 fm의 제곱 그 다음에 뭐냐면 fn의 제곱 이걸 만족하고 f1의 값은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때 f0 f1 f2 이 값을 구해달라 돼 있는데 그럼 얘는 지금 모르는 문자가 mn 2개잖아 맞아? 그래서 문자 종류가 2개일 때는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 적절한 값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알아서 센스껏 해야 된다겠지. 근데 보통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00 같은 걸 한번 대입을 해볼 거고요. 보통 00. 그러니까 m이 0이고 n이 0.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0을 못 넣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에서 0이 정의에 빠져 있어. 그때는 보통 1 넣어보면 된다는 알겠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대입을 해봐야 돼. m은 그대로 m인데 n은 대신에 뭐 마이너스 m 넣는 거 그러니까 부호 반대를 집어넣어서 0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냥 m은 그대로 m이고 n에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겠지 요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냐면 mn에 0부터 넣어볼게요 0 넣으면 여기는 f0가 되고요 여기는 f0의 제곱이 2개니까 2
F0의 제곱이 나온다고 맞아? 그래서 F0가 제로면 성립을 합니다. 맞아? 그런데 F0가 제로가 아니면 나눌 수가 있잖아. 맞아? 그때는 F0가 뭐가 나오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공역이 지금 뭐야 얘들아? N0라고. 근데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수 형태는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뭐야? 얘가 N0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뭐만? 얘만 함수값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을 구할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똑같이 뭐야? 이번에 1,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그래서 m에 1, 뭐 n에 0, 뭐 반대로 돼요. 0, 1.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여기 이 논리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 넣어버리면 뭐가 되지? F1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F1의 제곱이 되고 F0는 제로인 거 이미 아니까 뒤에는 생략을 할 게 있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F1이 뭐야? 0이면 00 성립을 하게 되고 또는 0이 아니면 나눠버리면 뭐가 돼요? F1이 1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근데 여기도 문제에서 친절하게 F1이 0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그래서 뭐야? 이 케이스는 지금 빠지게 돼서 F1은 1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마지막 구하고는 2는 1 더하기 1이 2인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mn에 1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F2가 되고 여기는 F1의 제곱 더하기 F1의 제곱이니까 2배 F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F1이 1이니까 이 값은 뭐가 나와요? 2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야? 뭐 3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4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0 더하기 1 더하기 2라서 뭐예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다? 문자의 종류가 두 개일 때는 뭐다?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2 f의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f의 2 더하기 x. 그래서 얘가 1일 때 f5를 구해달라. 그럼 이번에도 f에 대한 증식이 있으니까 함수 방정식이라고요. 근데 얘는 문자가 x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한 개의 문자는 연립하는 구조를 따른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된다고. 뭐냐면 얘가 5가 될 때의 x를 한번 대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5가 될 때의 x를 대입을 해서 같은 구조가 나오면 연립의 문제가 맞고 다른 구조가 나오면 얘도 뭐 적절한 값을 대입하거나 아니 아예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5 되는 건 x가 마3이잖아. 그래서 x가 마3을 넣어봐. 마이너스 f5가 되고 마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 f-1이고 요게 1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5 되는 x값을 넣었을 때 f5랑 f-1이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다른 풀이로 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얘가 5가 되면 x가 3이잖아. 맞아? 그래서 x가 3을 대입을 하면요 여기는 뭐가 돼요? 5 f-1 그래서 3 넣어버리면 뭐가 되지? 7 f5 이 값이 지금 1이니까 봐봐 f5, f5, f-f-이니까 얘는 연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뭐다? x로 보고 y로 보면 1차 연립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5니까 f-를 제거하면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요 뭐가 돼요? 6 f5는 2가 나옵니다. 맞아? 따라서 f5는 뭐가 나와요? 3분의 1입니다. 이랬지? 그리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원래는 뭐 양변에 뭐 이상한 너 아직 적분 안 배웠죠? 뭐 인테그랄을 건다거나 아니면 이거 양변을 미분한다거나 이런 데서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혹시 얘부터 먼저 한번 해봐. 그럼 더 짧은 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지. 실제 수능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이쪽을 보면 지금 뭐냐면 1대1 함수. 요거는 교과서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혹시나 할아버지들한테 배우면 단사함수 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의가 이래요.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함수 정의랑 헷갈리면 안 된다. 함수 정의는 뭐였냐면 x1, x2가 같으면 fx1, fx2는 같다라는 게 함수 정의고 얘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만족하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만족을 하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볼게요. 이렇게 거기 보면
이렇게 뭐 x, y, 저기가 뭐 a, b, 1, 2, 3. 그 다음에 a, b, c, 여기가 1, 2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a는 1로 가고요, b는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a는 1로 가고요, b는 2로 가고, 함수가 되려면 c도 나가야 되겠죠. 그럼 c는 아무 때나 뭐 1로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얘를 F1, 얘를 F2라고 하면 F1은 1대1이 맞아요. 근데 F2는 1대1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이라고 하는 이 y값 하나에 지금 뭐가 같니? 다른 x값 두 개 같다고 맞아? 아까 뭐라고?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라고. 근데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아져 버렸으니까 이걸 만족을 안 하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 1대1이 안 된다고. 근데 얘는 뭐야? x값이 다른데 다른 y값으로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1대1이 맞다는 거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맞죠? 별거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다? x랑 y가 유한집합이라고 하자고. 원소의 수가 유한계. 그러면 1대1이 되려면 최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 1대1 되는 건 아니지만 1대1이 되려면 nx랑 ni를 보자고. 됐니? 그럼 봐봐. 지금 x가 더 많아져 버리면 남은 한 개가 어떻게든 간에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1대1이 죽어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뭐야? ny가 같거나 많아야 된다. 이해됐죠? 물론 이거라고 해서 항상 1대1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 이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왜? x가 많으면 무조건 1대1이 안 될 거니까. 이해됐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지? 부등호만.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프에서로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직선 그림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함수 그림이 있죠. 그러면 얘 대우 한번 적어볼까, 얘들아? 얘 대우 어떻게 돼?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과 같다. 즉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y값을 임의로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해. 그럼 이렇게 쭉 가면 점이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지. 그러면 1대1이 된다고. 왜냐면 점이 한 개면 x값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맞아? 여기도 봐봐. y값을 이렇게 내가 제시를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와 만날 수 있는 게 이쪽에도 갈 수 있고 뭐야? 이쪽에도 갈 수가 있다고, 맞아? 그럼 점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 있는 x값을 x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x값을 x2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는 완벽하게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야? 동일한 y값을 제시를 했는데 같은 y값을 제시했는데 x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1대1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냐면 얘는 1대1이 돼요. 하지만 얘는 뭐다? 1대1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럼 최소 1대1이 되려면 지금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1대1이 되려면 오목과 볼록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오목과 볼록이를 좀 따로 해볼까? 그럼 이거 표현만 조금 바꾸자, 알겠지? 1대1 되려면 이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고 하자. 거기 오목과 볼록 지워버려. 요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런 것들이 뭐다? 존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볼록한 거가. 근데 왜냐면 지수함수 같은 거 때문에 또 1대1 돼버리니까 일단 이렇게 적을게겠지.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그럼 더 직선 케이스 다 해놨나? 아, 밑에 해놨구나. 밑에 해놨으니까 그럼 밑에다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거기 오른쪽 위에 오목과 볼록은 지워버리고 그냥 이걸로 이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셔야겠지.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식에서 식에서 지금 보면 뭐라 돼 있냐면 뭐야? fx가 2x 빼기 3인데 얘가 1대1이니?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fx가 x제곱 빼기인데 얘가 1대1이니? 라고 묻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야? 낫이 있는 것보다는 낫이 없는 얘가 편하다고. 맞아. 얘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봐봐. fx1이랑 fx2가 같다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fx1은 뭐냐면 2x1 빼기 3이고요. 얘는 2x2 빼기 3이 된다고. 맞아. 양변에 3을 더하는 건 등식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고요. 양변에 1을 나눈 것도 뭐야? 등식의 성질이라고요. 그럼 뭐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보였네.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fx는 1대1이 돼야겠지. 됐습니까? y값이 같은데 x값이 같다고 결론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볼게요. 그럼 얘는 y값을 내가 뭐 할까? 예를 들어서 루트 2라고 이렇게 하나 제시를 했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뭐냐면 y값 루트 2가 아니라 y값 0으로 할까? y값은 0이라고 할게야겠지. y값이 0이면 0은 x제곱 빼기 1 되잖아. 맞아? 그러면 x제곱은 1이니까 x는 뭐 나와요? 1이랑 마이너스 1. 다른 x값이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1대1이 될 수가 없다고. 같은 y를 제시를 했는데 다른 x가 나왔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y가 줘주면 x값은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두 개 이상이 나와버리면 뭐다? 1대1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1대1이 아니다가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 fx가 지금 직선으로 쪼개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x가 m 이하일 때는요 ax 더하기 b고 그 다음 x가 m보다 클 때는요 cx 더하기 d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뭐다? 1대1 함수가 되고 싶대. 됐니?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은 추가로 하나 할게요. 거기 보면 단 있거든요. 단 해가지고 am 더하기 b랑 cm 더하기 d는 같다고 할게요. 됐죠? 저로 들어가서 뒤로. 이거는 만족한다고 할게요. 요거 빼버려도 상관없는데 조금 복잡해져가지고. 그러면 봐봐.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 음수 0밖에 없다고. 맞아? 그러면 그림을 다 그려볼게. 봐봐. 처음에 요렇게 양수야. 여기가 지금 m이 되는 거 m. 두 번째는 증가하는 모양이긴 한데 올라가는 모양인데 요렇게 양수. 맞지? 그 다음에 왜냐면 기울기 같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감소 내려가는 모양인데 요렇게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같을 수도 있죠. 됐나?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1대1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거 보면 봐봐. 결과적으로 y값 하나 제시했을 때 그래프를 하나에서 만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뭐냐면 얘는 이름은 없어. 이거는 그냥 내가 지은 이름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함수 판정법이 수직선 판정법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걔랑 비슷하게 수평선 판정법이라고 이름을 하나 붙일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x축과 평행이라 적어놓을게. 그럼 뭐냐면 x축과 평행한 선은 랜덤하게 그었을 때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면 걔는 다 1대1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렇게 막 그어버려. 그럼 다 한 개씩 만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1대1이 된다고. 여기는 물론 한 개 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여기 그러면 몇 개 만나요? 두 개 그기 때문에 얘는 뭐다? 1대1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너네가 뭐야? 이렇게 다 그어봐.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대1이 되는 것들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얘 기울기 플러스고 얘 플러스예요. 얘 플러스고 얘 플러스고요. 얘 플러스고 얘 플러스입니다. 맞아? 네. 얘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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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m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 후가 같다고. 맞아? 그러니까 즉 이거를 일반화하면 뭐가 돼?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된다고 돼.
그렇게 돼야지 뭐다? 1대1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0 이하가 되면 1대1이 안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몇 개만 예시만 들게. 요렇게 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 함수를 가지면 1대1이 무조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y값 하나에 x값이 더럽게 많으니까.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음수 양수 섞여 있으면 이제 이런 그림. 요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뭐다? 1대1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직선으로 쪼개져 있으면 우리는 뭐다? 아, 기울기의 곱은 양수다.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지금 적으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c가 뭐 하면 돼요? 양수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보면 2차 함수에 대한 논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됐냐면 정의역이 x를 모아놨는데 x가 k 이상이래. 이때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고 싶대. 이것만 좀 누르고 할게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종류가 두 개잖아. 위로 블록이랑 아래로 블록이랑 맞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이렇게 있거나 그럼 얘는 1대1이 아니야. 맞지? 맞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위로 블록 그어놓으면 얘는 1대1이 아니라고 현재.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대칭 축을 그어버리자고. 그 축을 x는 별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축을 x는 별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정의역이 k 이상이잖아. 맞아? 만약에 k가 여기 있어버리면 요 모양이 들어가니까 1대1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최소 k는 이 별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맞아? 물론 같은 데 있으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뭐다? 아, k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이런 데 있어버리면 k 이상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파란색만 있는 거니까 뭐야? 1대1이 돼버린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k가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요게 그려져서 1대1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1대1이 되려면 k라고 하는 게 별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든 간에 둘 다 똑같잖아. 뭐야? 축에 있는 별과 k 정의역이 있으면 항상 별이 같거나 크면 된다고요. 그럼 뭐다? 1대1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보통 문제집은 다 이거밖에 없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 이제 밑에 보면 또 제가 바꿔놓은 게 있죠. 맞죠? 뭐야? 정의역을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더 많아. 요게 반대로 돼 있어. 이래 돼 있고 2차 함수가 1대1 함수. 그럼 얘 똑같이 뭐다? 아래로 블록 이렇게 있고 위로 블록 2차 함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축을 그어버리면 x는 별, 축을 그어버리면 x는 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번엔 정의역이 k 이하잖아. 맞아? 오른쪽에 있으면 요게 들어가니까 1대1이 안 되고 맞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번엔 k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1대1 함수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x가 k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되니까 1대1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야? 정의역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얘도 반대로 바뀐다는 거겠지. 그래서 요렇게 돼야지만 뭐다? 1대1이 된다는 거다. 겠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필기하고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5페이지 맨 오른쪽 메뉴에 오목과 블록이란 말 지워버리고 요걸로 바꿔주셔야겠지. 이게 너네가 수초 뒷부분을 배우고 있을 때 내가 극대수라는 단어를 쓸 건데 그 단어를 못 써서 내가 블록에다 내가 잘못 써봤네. 네. 단상수할 때 단자가 호단자고 사가 소울사자예요. 그러니까 홑이란 말은 한 개를 말해. 그러니까 뭐냐면 관역에다가 내가 화살을 썼어. 근데 관역을 보니까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다? 한 발 썼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지. 물론 실제로는 같은 쪽에 두 번 맞힐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한다고 해야겠지. 그래서 영어로는 인젝션이라고 하거든. 인젝션이 뭐지? 인젝트가 주입하다, 투입하다, 주사 놓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내가 주사를 놨는데 보니까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뭐다? 주사를 한 방 맞았다라고 얘기해서 이름을 저렇게 붙여진 거다겠지.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증가함수부터 할 겁니다. 알겠지? 그 증가함수는 뭐냐면 x1과 x2가 있었을 때 x2가 더 크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f를 씌웠을 때도 뭐냐면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함수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ff 씌웠는데도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는 함수가 증가함수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반대로 감소함수는 x값은 여전히 x2가 커. 그런데 f를 씌웠는데 뭐냐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함수가 뭐냐면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참고로 뭐 좀 쓸데없는 거긴 한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증가와 감소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 맞아? 같은 표현들 이게 고1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수투에서는 좀 자주 나오니까 같이 잘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h가 양수일 때 봐봐 a 빼기 h a 더하기 h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그럼 당연히 h가 양수니까 얘가 제일 작죠. 그 다음 요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f를 그냥 그대로 씌워버려.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거 넣었는데 계속 크대. 맞지? 그래서 얘는 뭐다?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지? 됐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쌤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런 걸 내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a 빼기 h a 더하기 h 누가 제일 커? a 빼기 h가 이번 제일 크다고 맞아. 왜냐면 h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뭐 했다고? 또 f를 씌워. 됐나요? 씌웠는데 부등호 방향 지금 안 바꿨잖아. 그대로 했잖아. 그럼 얘도 뭐다?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보통 문제집에서는 위에 거만 가르치고 있는데 밑에 거를 학교쌤이 가끔 내더라고. 이상한 쌤이지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얘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야? h가 양수일 때 뭐냐면 요거를 부등호를 반대로 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 h가 음수일 때 요거의 부등호를 반대로 할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a에 숫자 넣고 h에 양수음수를 넣어서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헷갈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도 뭐다?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근데 나는 그냥 위에 거 두 개만 암기를 하고 밑에 거는 그냥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냥 그게 좀 좋겠어.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거기 이제 보면 같은 표현을 이제 했고 거기 보면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증가 감소함수 증감이라고 할게요. 이 함수는 1대1이다. 자, 아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라고 맞아? 근데 여기 봐봐. 이 말은 서로 다르다는 말 맞지? 네. 얘도 서로 다르다는 말 맞지? 네. 그러면 x값이 다른데 y값이 다르네? 그러니까 뭐냐면 1대1 둘 다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오케데미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1대1 함수에는 증가 또는 감소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게됨이 조금 많아요. 그 너네가 1대1 함수는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니까 증가 감소밖에 없지 않나? 아까 분명히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뭐 감소했다 증가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섞여 있으면 되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겠지. 거기 발레를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일부러. 너네 힘들까봐. 그래서 이거는 정석 연습 문제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렇게 정사각형 틀을 그려요. 그려놓고 뭐다? 이렇게 되고 여기 빵꾸, 여기 빵꾸, 여기 색칠 해서 이렇게 있는 지금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아까 그래프에서 1대1을 판단하는 거는 수평선 판정법이라 했잖아, 맞아? 그럼 봐봐. x축과 평행선을 임의로 이렇게 그었어.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여기 두 개 만나는데 하는 순간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맞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가 아닌 1대1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겠지. 물론 너네가 이제 수투를 했으니까 살짝만 설명을 하면 수투에서 너네가 연속이란 개념을 배우잖아, 맞아? 근데 연속인 1대1 함수는
이거는 이제 불연속인 거지, 맞지? 연속인 거는 증가 감소밖에 없어요.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냥 너네가 알 수 있을까 충분히 알겠지?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근데 불연속 쪽에서 사실은 뭐다? 발레가 나오게 된다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는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또 뭐라 돼 있냐면 증가함수 위에 임의의 두 점 있는 직선의 기록이 항상 양수이다. 증가함수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감소함수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있는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얘는 항상 뭐라고 지금? 양수라고 지금 거기 적혀있고 여기는 지금 뭐야? 음수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지금 맞냐 틀렸냐를 보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증가함수 그림을 한 몇 개 그려보자. 너네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증가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맞아? 그 다음에 증가함수 중에서 지금 또 뭐도 있냐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있고, 맞지? 네. 그 다음에 증가함수에 뭐 직선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예시로 증가만 지금 이렇게 들어볼게요. 됐나? 그러면 증가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아봐. 아무거나.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잡았어. 자, 직선 기울기 뭐야? 양수 맞아요? 자, 여기도 아무렇게나 두 개 잡았어. 직선 기울기 뭐가 돼? 양수잖아. 여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그럼 얘는 일단 뭐야? 맞는 말이 된다고. 감소함수는 반대로 그려버리면 되니까 얘도 맞다가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예시를 든 거잖아. 저걸 한번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자는 거야. 요거는 좀 지울게요. 또 증명을 해볼게요. 한 개만. 어차피 두 번째 거는 따라하면 되니까. 자, fx가 지금 뭐다? 증가함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x1, fx1이 있고 위에 점 x2, fx2가 있고 지금 뭐다? x1보다 x2가 크다라고 할게. 서로 다른 점이니까. 됐나?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뭐야? x2 빼기 x1 fx2 빼기 fx1 얘를 부호를 조사를 하고 싶잖아. 근데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식이 성립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증가함수의 정의를 적어보자. 어떻게 돼? x1이 x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x2 빼기 x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가 되고 여기서는 fx2 빼기 fx1이 뭐가 돼요? 양수. 양수라고. 양수분의 양수는 뭐가 돼요? 양수.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냐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으면 항상 양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수식으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지? 됐나? 그래서 감소함수는 똑같이 하면 되니까 안 할게.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뭐 요거는 조금 더 쓸데없는 거긴 한데 거기 안 적혀있긴 한데 뒤에서 할 거예요. 뭐냐면 증가함수의 이거 나도 역함수 할 때 할 거야. 미리 한 번만 그냥 적어놓자는 거 알겠지? 역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가 돼요. 직관적으로는 이거는 증명은 나중에 뒤에서 할게요. 직관적으로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y는 x를 그었을 때 대칭을 시켜버린다고 하죠. 대칭 시켜버리면 그대로 증가가 유지가 돼요. 그림 그려버리면 돼. 여기도 뭐냐면 y는 x 해놓고 y는 대칭 시켜버리면 또 증가하는 모양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냐면 직관적으로는 알 수는 있는데 요거 증명은 뒤에 수식으로 한번 할 건데 힌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건 해놓은 거 알겠지? 그렇죠? 요거 나중에 뒤에서 할게요. 됐습니까? 요거 필기하고 이제 단조 증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무 직관적만 키우지 말고 수식하는 것도 해야 돼. 논술 할 때는 수식으로 해야 되거든. 서술형이랑 논술 할 때는 단조 증가 단조롭다라는 말이 얘들아 무슨 말이야? 약간 변화가 별로 없는 잔잔한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네. 그래서 영어로는 모노톤이라고 하거든. 이게 맞나? 스펠 혹시 영어 잘하는 사람 이거 이 붙어야 되나요? 안 붙어야 되나요?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동규 영어 잘한다며?
같아요. 그럴 거 이름이 뭐야? 근데 뭘 검색해봐야겠지. 나 영어 딸리거든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변화가 별로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아져도 된다는 말이라고. 즉 단조 증가의 정의는요. 뭐냐면 x1보다는 x2가 커. 그런데 f를 씌웠는데 등호까지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아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단조 감소는 작아져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쵸. 그게 돼요. 그래서 fx1이 요렇게 되는 거. 요게 단조 감소 정의입니다. 고1에서는 별 쓸데가 없어. 그냥 알겠지? 고1 때는 쓸데고 고2 때 그냥 쓸데가 많다는 거겠지? 그럼 거기 이제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증가 감소 함수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 함수다. 단조 함수이다. 오. 자, 증가 함수는 y 값만 있는 부등식만 보자. y가 있는 증가 감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아? 네. 근데 단조 증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얘의 의미가 뭐라고?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두 개인데 얘는 한 개니까 이게 더 크잖아. 네. 더 크면 P이면 Q이다는 참이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뭐다? 맞는 말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됐죠?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뭐냐면 단조 함수는 증 또는 감이다. 이거는 뭐다? x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증 또는 감이 아닌 게 뭐가 있니? 상수 함수 같은 게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y는 c 같은 거, 일자로 된 거. 그럼 얘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데 단조 함수는 맞잖아. 등호는 붙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야? 이게 뭐 다 쪼개놨냐? 이거 알아서 채워줘, 알겠지? 단조 증가는 증가이다. 이거 x 하고 뭐야? 단조 증가는 증가이다. 5 하고 뭐야? 질문 순서가 엉망이구나. 미안하다 이겠다. 알아서 채워놔줘. 네. 증가는 단조 증가이다 5, 감소는 단조 감소이다 5. 단조 증가는 증가이다 x, 단조 감소는 감소이다 x. 됐지? 말이 어렵나? 아니야,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질문으로만 넘어갈 때겠지? 뭐라 돼 있니? 단조 함수는 1대1이다. 이거는 x가 되겠죠. 왜냐하면 단조 함수에는 얘가 있다고. 근데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단조 함수가 있어요. 단조 증가 단조 함수. 단조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1대1 함수가 있어. 그러면 저거의 교집합에 들어간 게 뭐냐면 증가 함수랑 감소. 감소 함수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아까 있던 그 이상한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정사각형 그림 써가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됐나? 이런 게 있고 여기에는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런 상수함수 같은 게 있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여기 교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알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정의 자체가 그냥 바로 적혀있죠, 맞죠? 이름이랑 정의는 같은 거죠. 혹시나 또 할아버지들한테 배울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할아버지들한테 배우면 이거를 전사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정의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애초에 이거 알겠지? 그냥 치역이랑 공역이 같으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고 치역과 공역이 다르면 치역과 공역이 다른 함수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야? 치역을 대문자 fx 이렇게 표기를 한다 했잖아, 맞아? 네. 공역을 보통 y라고 표기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인 함수가 그냥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부터 볼게,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a, b, y 1, 2, 3 F1 그 다음에 A, B, C 1, 2 Y F2 이렇게 지금 있다고 볼게 알겠지? 이랬을 때 A는 1로 갔어요. 함수가 되니까 B는 한 곳으로만 가야 되니까 2로 갔다고 할게요. A는 1로 갔고요. B도 1로 갔어. 근데 C는 2로 갔어요. 됐나? 그럼 얘는 보면 알잖아. 얘는 치역이 1, 2지. 근데 공역은 1, 2, 3이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fx랑 y가 다른 함수라고. 근데 얘는 뭐야? 치역과 공역이 모두 다 뭐야? 1, 2로서 같잖아, 맞아?
여기까지 있나? 네. 그러면 최소 뭐다? 치공인 같은 함수 할게. 치공인 함수가 되려면 유한집합 xy에서 nx랑 ni가 있으면 최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nx가 같거나 많아야 된다고. 그럼 아까 1대1 함수랑 반대로 된 부등식이 나온다 맞지? 그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참고로 저 전사함수의 저 전자가 뭐냐면 온전할 전차야.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모자람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치역이 공역을 다 메꿔버렸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전사함수로 만든다 했지. 그래서 영어로는 서젝션 또는 온투 함수라고 부른다 했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위로의 함수인데 그 위로가 뭐냐면 그냥 여기 공역의 y값을 다 가지고 있다. 화살표를 다 받고 있다. 약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 용어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 이제 그래프에서 볼게요. 알겠지? 그래프에서 거기를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물론 좀 예시가 좀 별로인 저기 미적분에 있는 함수 하나 가지고 왔지만 근데 이 정도는 너네도 대충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fx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냥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겠지? 같은 식이에요. 같은 그래프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번에 뭐냐면 우리는 함수를 세팅할 때 공역을 내 마음대로 제시를 해도 상관없다 했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는 내가 뭐냐면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잡아. 됐니? 근데 여기는 내가 공역을 뭐로 세팅을 하냐면 y를 모았는데 y가 0보다 크고 1이야라고 할게야겠지. 일단 참고로 여기 0 넣어버리면 1 나와요. 됐지? 그럼 봐봐. 그래프는 똑같잖아 완벽하게. 심지어 식도 똑같잖아. 정역도 똑같거든? 단순히 지금 뭐만 다르냐면 공역만 달라. 됐나? 그런데 치역은 얘들아 뭐 어떻게 돼요? 치역은 뭐야? 0보다는 크고 1 이하를 갖게 되겠지. 그럼 치역이 지금 1에 된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함수는 치역 공역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네. 근데 두 번째 함수는 치역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전사함수,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는 그래프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뭐가 중요해? 공역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문제에서는 치공이 나타나면서 낼 수가 없다는 거 알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다? 치공이 같은 함수는 뭐다? 그래프로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치공이 같아지도록 그래프를 세팅하는 것과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같니 다르니는 다르다 알겠지? 그러니까 치공이 같도록 뭐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 이게 뭐 이게 뭐지? 뭐 공역이 실수 전체야. 근데 현재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대. 근데 여기 움직일 수 있대 이렇게. 그럼 이게 딱 붙어야지만 뭐냐면 저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지.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애초에 그냥 식이 주어져 있는데 뭐다? 이것만 보고는 우리는 뭐다? 알 수가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판단 불가능하고 뭐다? 주어진 공역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치역과 같은 건 물론 치역은 너네가 직접 구해내야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직접 구했잖아. 그래프 보고 가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식에서라는 말이 또 이거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길게요.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F가 있는데 정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래. 이렇게 돼 있었을 때 fx라고 하는 놈이 x가 0 이상일 때는 2x 플러스 1이고 x가 음수일 때는 x 플러스 b 함수가 나오게 된대. 근데 이 함수가 지금 무슨 함수가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되고 싶대. 이때 조건이 뭐냐? 필요한 조건이 봐봐. 얘는 일단 움직이는 거 냅두고 b 때문에 얘는 확실히 그릴 수 있잖아. 이래야 되는 거 맞아요? 맞니 안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가 x는 0을 경계로 뭐가 바뀌게 되잖아. 그럼 봐봐. 기울기 일자리야. 이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니까 상관없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여기 사이에 y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진다고. 근데 공역은 실수준이니까 다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최소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점이 뭐가 되냐면 0,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려면 b 값이 뭐가 돼야 돼?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지? 1이라고 하면 안 돼. 1이 되는 순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뒤에서 배우게 되네. 그래서 치고인 같은 거는 단순히 뭐냐면 봐봐. 이건 쭉 위로 다 가지게 되고 1 이상의 값을 여기는 뭐야? b 이하의 값을 다 갖게 되니까 실수전체를 메꿀 수가 있다고. 하지만 아래쪽에 있으면 이만큼이 비어있기 때문에 뭐다? 치역이 실수전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알겠지? 이해됐나요? 한번 적어줘야 되나? 여기에 있으면 여기 사이의 y 값이 치역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뭐야?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라고. 됐죠? b가 1 이상이 돼야 되겠죠. 요거 필기하고 그다음 1대1 대응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입덕이면 이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1대1 대응 함수인데 얘는 그 한자어 할아버지들이 쓰는 단어로는 전단사 함수예요. 그러면 일단 이름만 보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사 함수가 아까 1대1 함수였고 전사 함수가 아까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잖아. 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 1대1이면서 뭐다?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정의가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냐면 유한집합에서 얘들아 1대1이 되려면 nx랑 ni가 있으면 누가 더 같거나 많아야 된다 했어? y였죠, 맞죠? 근데 치공이 같은 것에서는 nx가 더 같거나 많아야 된다 했잖아, 맞아? 네.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를 and를 하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유한집합에서는 nx랑 ni랑 개수가 같아야지만 1대1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버리면 여기가 3개면 여기도 무조건 몇 개가 와야 된다고? 세 개. 3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다? 1대1이니까 하나씩 사이좋게 뭐 나눠 가지면 된다고요. 요까지 됐나요? 네. 그럼 여기를 지금 봐봐. 그러면 지금 현재 fx 위의 점을 보자고. 위의 점. fx 위의 점이 뭐지? a, 1 맞아? 네. 그 다음에 b, 3 맞아요? 네. 그 다음에 c, 2 이렇게 지금 되겠지. 네. 그럼 내가 이거를 강제로 화살표를 거꾸로 돌아가는 걸 시킬게. 됐니? 여기서 여기로 가도록. 그래서 얘를 f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적고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어야겠지? 됐니? 얘를 일단은 지금은 역대응이라고 할게요. 뒤에 가서 역함수라고 할게. 됐네? 그러면 f 인버스 여기 위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1,a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2,c가 있겠죠. 네. 여기다 썼고 그 다음에 3,b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럼 봐봐. a, e를 뭔 짓을 해야지 1,a가 돼? y는 x 대칭이다. 맞아? 네. 그 다음 얘도 반대로 하면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요것들도 다 뭐야? y는 x 대칭 관계겠지. 네. 그럼 우리는 뭐냐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f 인버스 x라고 하는 함수는 모든 점이 y는 x 대칭 관계니까 뭐야? y는 x 대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의 대응도 보니까 봐봐. 얘가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얘도 지금 뭐가 됐어요? 1대1 대응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다 썼기 때문에 함수는 됐고 그 다음 하나씩 갔으니까 뭐냐면 1대1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역과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화살표 다 받았으니까 치공도 같아지니까
뭐나 이런 역대행 자체 이 f 인버스 x도 지금 뭐가 됐어요? 1대1 대응이 됐다고요. 됐나요? 그 나중에 뒤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냐고 하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다 1대1 대응이 되는데 원래 함수만 1대1 대응을 해도 자동으로 얘가 1대1 대응이 되니까 뭐다? 그냥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충분하다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 y네스트 친 것도 점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나온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지금 직선으로 쪼개져 있는 케이스야. x가 m 이하일 때는 ax 더하기 b고 x가 m보다 클 때는 cx 더하기 d인데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까 했어요. 뭐냐면 1대1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였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a 곱하기 c가 양수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치공이 같을 때는 아까는 지금 뭐 이렇게 뭐 b가 뭐 1 이상 이렇게 나왔지만 얘 같은 경우는 봐봐. 내가 이제 여기에 x는 m을 그릴게. 됐니? 그래서 만약에 ax 더하기 b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뭐냐면 기울기는 양수랑 보장이 됐잖아 1대 때문에. 그러면 케이스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 네. 그럼 봐봐. 위에 거는 요 사이의 함수값을 다 안 가지겠지. 지금 여기 암만 안 했으니까 공역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야 일단 여기서는.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 치역은 이거 이하 이거 이상이 되는데 여기 사이는 안 가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y가 치역이 R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럼 요 케이스는 돼 안 돼? 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와 버리면 1대1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x축과 평행선을 그었더니 몇 개 만나? 2개 만난다고. 그래서 얘는 1대1이 안 되고 됐나요? 얘는 뭐가 안 돼? 치공이 안 돼. 달라서 안 된다고. 됐나? 그러면 얘만 지금 뭐가 돼? 가능하다고. 왜? 1대1도 되고 치역도 뭐야? 위로 쭉 올라오고 밑으로 쭉 되는가 뭐야? 실수전체 다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1대1과 치공을 다 만족을 하려면 답은 뭐가 돼야 되느냐? a 곱하기 c는 뭐다?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 네. 그러면 m 넣었을 때 값이 같으면 되니까 뭐야? am 더하기 b는 b인가요? cm 플러스 d. 그쵸. 요거를 만족을 해야지만 뭐다? 우리는 1대1 대응이 된다고. 직선 케이스에서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르게 말하면 너네가 숙제에서 배는 뭐야?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우고 이제 2차 함수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 2 분기고사를 쳐봤으면 아마 이 문제는 100% 나왔을 거야. 그럼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항상 첫 번째 라인 거는 대칭축을 그어야 돼요. 그럼 대칭축 그으면 여기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의 형태를 보니까 K 이상이나 돼 있습니다. 맞아? 네. 근데 아까 1대1이려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K 이상이기 때문에 K의 위치는 최소 요런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생겼다고. 맞아? 네. 그러면 첫 번째 1대1이 되려면 뭐다? 축과 정의역이 그 숫자가 있으면 요렇게 지금 돼야 된다고. 됐나? 네. 그러면 여기는 좌표가 얘들아 뭐가 되지? K, FK 맞아? 네. 그 다음 눈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거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증가하고 있다고. 맞아? 네.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냐면 치역을 적어보자고. 그러면 치역은 y값을 모아놓은 건데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 이상의 값을 다 가진 거 y값이 fk 이상을 다 가진 거 맞아요? 네. 자,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공역 적어보자. 공역은 x라며. 맞아? 네. 그러면 얘는 뭐 x를 모아놨는데 x가 k 이상이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말은 두 집합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도 어떤 문자가, 이거 문자는 신경 쓰지 마. 어떤 문자가 이거 이상의 값을 다 가지면 되고 얘도 이거 이상의 다 가져야 된대. 그럼 이 두 개 숫자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냐면 치역 공역이 같으려면 K랑 FK 같아야 된다고. 근데 너네가 이거를 시중 문제집에서 이거 Y는 X와 이걸 같다 한다. 그거는 틀린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 형태가 K가 아니라 만약에 2K-1로 주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2K-FK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즉 Y는 X에 대한 설명은 다 틀린 거야. 시중 문제집에 몇 군데 회사에서 아직도 Y는 X로 하던데 그러면 틀린다겠지. 그냥 두 집합이 같다로 그냥 식세우면 돼야겠지. 부등식 같다로. 그러면 FK는 얘들아 뭐가 되지? K제곱
빼기 k이고 얘는 k잖아, 맞아? 네. 넘겨서 풀면 k가 뭐가 나와요? 0이랑 2랑 0이나 2를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얘랑 얘를 and를 해야 되잖아, 맞아? 네. 그럼 뭐만 돼? K는 2. 2만 된다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원래 문제를 푸는 거 알겠지? 저기 가지고만 막 이걸 뭐 마이너스 들이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위로 블록되거나 이제 k 이하 되면 또 똑같이 그냥 해서 풀면 돼요, 알겠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상수함수 할게요, 알겠죠? 상수함수는 지금 뭐라 되냐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뭐냐면 fx가 c가 나와야 된대. 근데 저 c 값은 뭐냐면 공역의 한 개의 원소래. 한글로도 적혀져 있어요. 정의역 x 안에 모든 원소가 공역 y의 한 개의 원소에 모두 대응될 때 이 대응을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옆에 내가 위에 뭐라고 했냐면 한 곳으로 몰빵한다고 돼 있어요, 맞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좌표표면 두 개가 있죠, 맞죠? 네. 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0, 여기 1, 여기 1 이렇게 하고 얘를 내가 y는 fx라고 할 거고 정의역은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0, 1이라고 할게요. 됐나? 네. 그러면 이 f가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는 상수 함수이 아니야 지금? 지 점만 찍혀 있는 저 함수는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쌤 상수 함수 이거예요. 이게 아니야.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값 하나에 몰빵하면 돼. 자, 정의 원소가 몇 개인데? 3개. 3개 모두 다 y는 1에 같잖아. 네. 근데 y는 1이 공역의 원소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상수 함수가 맞다는 거겠지.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오게냥 맞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고 1, 0, 1 이렇게 있고 얘는 y는 gx라고 하고 x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y는 0, 1 그 다음에 g가 x에서 y로 간대. 이거는 상수함수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y의 원소에는 대응은 됐지만 1에 될 거면 1에 전체 몰빵을 해야 되고 0에 될 거면 0 전체인데 1과 0을 나눠봤잖아.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다라. 그래서 뭐냐면 몰빵하는 곳이라 했지. 한 곳으로만 가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항등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8쪽에 있는 함수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돼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얘는 뭐냐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넣었을 때 뭐냐면 f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게 뭐다?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뭐냐면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별을 넣으면 별이 나오는 함수예요, 알겠지? 그게 뭐냐면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f 대신 i라고 많이 표기를 한데 있잖아, 맞아? 항등함수가 영어로 뭐 identify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자아, 신분증 약간 그런 단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i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지? 됐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ix는 x라 돼 있으면 그냥 y는 x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 보면 작품에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1 그래서 여기가 y는 fx고 x가 마이너스 1, 0, 1 뭐 y는 그냥 r 할게요, 내 맘대로. 됐죠? 그럼 여기서 f가 x에서 r로 갔는데 y로 간대. 이거 항등함수야 아니야? 맞다라는 거야 얘도.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넣었는데 뭐 나왔어? 마이너스 1. 0 넣었는데 0 나왔고 1 넣었는데 1 나왔고 정역의 모든 원소가 나왔으니까 함수는 되잖아. 그럼 얘는 뭐다? 항등함수가 맞다고. 그 다음 이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얘도 당연히 뭐야? 항등함수가 맞다는 거죠,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로 넘어가는데 거기 주기함수 정의가 좀 잘못 적혀 있어서 좀 수정 좀 합시다겠지. 주기함수는 상하에서는 볼 일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게 가끔 유리함수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맞죠? 문제가 생기죠. 자, 주기함수 정의는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fx 플러스 p는 fx 단 p는 0이 아니다. 요 조건을 추가해 주세요. 거기 그거 빠져있어 틀렸거든. 그래서 이거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뭐라냐면 y는 fx는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주기의 정의는 따로 배워야 되거든. 주기 정의는 따로 해야 돼. 주기는 뭐냐면 위의 식을 만족하는 실수 P 중에서 됐니? 최소의 양수 얘를 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론 대학교 가면 정의가 바뀌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주기라고 하는데 대학교 가면 얘가 이름이 기본 주기고 주기 정의는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대학교 다시 새로 정립하면 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이거를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밑에 뭐라 돼 있냐? fx 플러스 p는 fx다. 이거이면 뭐 p는 0이 아니라 할게요. 그래서 이거이면 주기가 p이다. OX? X. 이거 x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주기가 일자리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쌤 그럼 주기는 어떻게 판단해요? 주기는 그래프를 그려서만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고. 됐니? 네. 그럼 얘는 당연히 뭐냐면 fx 플러스 1은 fx는 돼. 맞아? 근데 얘는 뭐도 되냐면 이 그림, 이 지금 요 그림이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래서 주기가 일자리는 뭐도 성립하냐면 이 식도 성립을 합니다. 됐나요? 네. 얘도 뭐다? 성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데 주기가 2건 아니잖아. 주기가 실제로 1이잖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주기를 알 수는 없어요. 저 식 가지고는.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주기가 뭐냐면 뭐 정확하게 얘기는 내가 못하겠다. 이거 원래 절대가 n분의 p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그런 용어는 안 할게. 그냥 주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그냥 p 이하다라고 할게요. 또는 뭐 존재 안 한다고 이상한 말도 적어놓을게. 됐나? 이래놓고 지금 뭐냐면 주기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뭐 한다고? 주기를 판단을 해야 돼야겠지.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한 개만 더 추가할게. 상수 함수는 주기 함수이다. OX. 오. 얘 O다. 알겠지? 왜냐하면 fx가 C라고 하잖아? 그러면 fx 플러스 p는 뭐 나와? C잖아 얘도. 상수는 뭘 넣든 C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뭐야? fx 플러스 p랑 fx랑 같아진 거 맞아요? 뭐 p는 뭐 0이 아니라 치자고 알겠지? 됐나? 근데 상수함수 주기는 없다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주기는 없는데 주기 함수는 맞다는 거 알겠지? 왜냐하면 상수함수는 늘 똑같기 때문에 p를 양수 잡으려면 뭐 1 잡았다고 2분의 1 되네? 4분의 1 되네? 10분의 1 되네? 그러니까 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양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는 없지만 주기 함수는 맞다고. 왜?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